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팀의 발표자 이창민, 황선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주식회사 무학입니다. 이번 발표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학의 전반적인 기업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재무적 요소를 중심으로 무학의 질적 경쟁력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주요 재무지표를 통해 수치 기반의 기업가치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저희 팀의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주식회사 무학은 1929년 설립된 주류 제조 기업으로 노을경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여러분들께도 친숙한 좋은데이, 부산갈매기, 폭소다 등의 대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학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부울경 지역에 본사를 둔 코스피, 코스닥 성장사를 찾아보는 중 저희 대학생 모두에게 익숙한 이름인 주식회사 무학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학의 시가총액을 조사해보니 2,066억 원으로 분석 대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시장 상황입니다. 국내 소주 시장은 연간 약 55병, 금액 기준으로는 약 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그리고 무학, 이 세 기업이 전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주 시장을 다음과 같은 4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강한 지역성, 제품 라인업의 다양성, 혼술 문화의 확산, 규제 및 교육세 등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무학의 ESG 경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학은 환경 부문에서 순환자원 인정서 획득,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 햇섭 인증, 태양열 발전 시스템 도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좋은데이 나눔재단을 통해 총 85억 원 규모의 기부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61%로 높은 편이며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전자투표제의 도입 등으로 주주 권익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전달하며 이를 어떻게 수익화하는지를 9개의 구성 요소로 정리한 도구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무학에서 실행 중인 여러 핵심 요소들을 한눈에 조망해 보겠습니다. 무학의 BMC를 보시게 되면 국내 매출 비중이 89%로 매우 높으며 혼술, 저도주 트렌드에 맞춘 제품 전략과 지역 유통망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자원은 생산시설과 인적 자원이며 유통은 주로 도매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비재무 파트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무학은 앞선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4년 한국 ESG 기준원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기에 이는 연쇄적 작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무학의 주요 리스크로 ESG 경영 미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부문은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아 이번 리스크 항목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우선 환경 부문에서의 개선 방향 2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무학은 여러 환경 친화적인 활동들과 인증을 받았지만 비전 및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첫째로 구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무학에게 지갑도 없고 지구도 없어서 좋은데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가 편의점에 공병을 반납할 경우 재활용률이 최대 3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혼술 트렌드로 줄 서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홍보를 진행해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입니다. 무학은 외부 사회공헌은 활발하지만 사내 조직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전 현직자 리뷰와 업계 평균 대비 짧은 근속 연수를 통해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직업 간담회와 경련진 주도의 소통 구조 개선을 통해 보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무 분석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레이저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무학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22년 기준 자산의 경우 6천억 원대에서 24년 6,800원대로 상승한 것을 확인했고 매출의 경우 1,500원대를 유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학 재무제표에서 안정성 비율입니다. 22년 코로나로 인한 주류 소비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 당좌 비율의 경우 낮았고 재무 건정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의 경우 높게 형성되었으나 이후 2년에 걸쳐 현재 매우 양호한 안정성 비율을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성 비율입니다. 코로나로 22년에는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으나 23년에 들어서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4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활동성 비율입니다. 3년치 모두 총자산 회전율의 경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나
나머지 비율, 특히 재고자산 측면에서 우수한 활동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과 총자산 회전율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성장성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조한데 23년의 경우 순이익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유로는 법인세 이익 및 22년 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저효과라고 판단했고, 그로 인해 24년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6%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기업 선정 이유 3가지입니다. 소주 중심 주류 제조업체인가, 상장 시장이 일치하는가, 마지막 무학의 시가총액 크기와 순위를 고려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정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재무제표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재무비율입니다. 두 번째 선정 기업인 보혜양주의 재무제표입니다. 보혜양주의 재무지표입니다. 3개 기업 3개년치 재무비율 중 한 개씩 주류산업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든 비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비율입니다. 무학은 경쟁사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낮아 자기자본 중심의 재무구조를 통해 재무 레버리지가 낮음을 확인했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무학의 경우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절한 생산 계획이 맞물려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입니다. 현재 저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22년 기준 무학은 마이너스 2.18%, 보혜양주는 마이너스 1.92%였습니다. 무학의 경우로 보아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과 자산 운용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반등에 성공해 업계 내 우수함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무학의 경우 부산 갈매기 출시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5년 평균이 0.12%로 구조적 성장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멀티플 분석입니다. 퍼와 PBR 모두 경쟁사 대비 낮게 형성됨을 확인했습니다. 퍼의 경우 경쟁사 대비 주식수가 적은 점, 그리고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낮게 형성되었으나 재무 안정성을 근거로 실질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PBR의 경우 소비층의 확고한 지역 브랜드와 제품 다양성 한계로 인한 성장성 측면에서의 부재인 점,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낮은 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다 판단했습니다. PSR입니다. 경쟁사 대비 무학은 높은 PSR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이 성숙기 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학은 독점적 소비시장 확보와 낮은 판관비 구조를 근거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로 성장 한계와 높은 판관비 영향이점, 보혜양주의 경우 제한적 시장 점유율과 재무 불안정성으로 인한 결과라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다 판단했습니다. EBITDA입니다. 업계 평균이 6에서 10배인 점을 근거로 무학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비해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평균적 수치이고 보혜양주의 경우 낮은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 고평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재무비율 및 멀티플 분석 결과 무학은 자산 활용 효율성이 낮아 수익성과 성장성이 정체된 상태이며 이는 보수적인 경영 방식과 투자 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학은 비교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매우 건전하며 전국 유통망 확대를 통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계획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배당 수익률은 비교기업 대비 높은 배당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높은 배당 수익률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금 조달 전략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전략적 투자자 유치, 그리고 IR 자료 공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 모집입니다. 자본 유입 방법으로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분 희석을 고려해 전체 주식의 10%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자본을 통해 두 가지 사업 계획을 구성해봤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으로는 전국 유통망 확대와 동시에 유튜버 협업, BTL을 활용한 마케팅을 구사해 브랜드 확산을 통한 전국 점유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해외 시장 전략으로는 국내 주류 기업 중 유일하게 해외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기에 경쟁 기업이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기 전에 해외 시장 입지를 더욱더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내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ESG 등급 개선으로 미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낮은 자산 활용성을 높여 기업을 성장시켜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